보자. 자, 여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를 저번에 이제 못했으니까 요거 잠깐만 좀 해볼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식이 나왔어. 뭐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그냥 SN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무슨 수열인지 몰라.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찾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울 건데,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S1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 S1이라는 거는 해석을 해보면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A1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S2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1부터 A2까지 합, 그지? 그 다음 S3는 A1부터 3까지 합이라고 할 수 있지. 맞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Sn-1은 계산하면 A1부터 해서 An-1까지 합이고, 마지막으로 Sn이라는 거는 A1부터 해서 An-1 거쳐서 An까지 합이잖아. 됐냐? 됐지? 다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두 식을 봤을 때 여기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한번 빼볼게. 이렇게 빼버리면 우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때? 이 부분이 날아가지. 그치? 다 없어지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좌변은 Sn-Sn-1이고 우변은 빼버리면 나오는 게 An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워야 돼. 알았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겠다는 얘기야. 이 수열에. 이해했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한 일반항에는 조금 조건이 좀 들어가는데,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n이 2 이상부터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 왜냐면 이 식 자체에다가 n에다가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뭐 나와? 1은 뭐야? 0이잖아, 0. 맞지? 근데 S형이라는 거는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없잖아. 원래 초항부터 여기까지의 합인데 0번째 항까지 합.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AN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n이 2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AN이라는 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n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n에다가 1부터 대입할 수 없다고. 2부터만 대입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해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일반항을 가지고는 두 번째 항부터. 그럼 두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건 다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이제 못 찾잖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로 구하냐면 요 위에 있는 거 있지? S1이 A1이랑 같다. 요걸로 이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A1, S1이 A1과 같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한 세트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외워야 돼. 알았지? 요거 외워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거야. 중요하다, 이거. 모든 수열에 이제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앞에서 써놓은 거 있지, 요거.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여기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Sn은 있으니까 Sn-1을 좀 구해보면 n-1 제곱 플러스 2의 n-1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n 마이너스 2라고 해서 n제곱 마이너스 1 나오네.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sn에서 sn-1 한번 빼봐. 뭐야? 얼마 나오냐, 이거?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요렇게 빼버리면. 뭐 나와? 2n 플러스 1? 그치. 2n 플러스 1.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놈이 일반항이란 얘기야. 2n 플러스 1이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대입할 수 있어. 맞지? n이 2부터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가 쓸 때는 an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2 이상부터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는 초항을 이제 구할 수 없다며, 이걸로는. 그래서 따로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서 S1을 좀 구해보는 거지. S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대입하면 S1이 얼마야? 3 나오지, 3. 그치? 그러니까 초항은 따로 이제 n이 1일 때는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지. 됐지? 요게 이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줘야 돼.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하니까 요거 따로 써주고, 그리고 초항은 따로 이제 n이 1일 때는 3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오케이? 요게 기본 내용이야. 기본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얘랑 어때?
1을 대입하면 안 되지만 대입해봤더니 얘랑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굳이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이걸 합쳐서 an이 2n 플러스 1이다 라고 그냥 써주면 이렇게 이제 일반항 구할 수 있다는 거지. 합쳐서 그냥. 어차피 이제 1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이 나오니까. 맞아? 근데 만약에 좀 다른 식에서 이게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이 아니라 5 정도가 나왔어. 예를 들어 5. n이 1일 때 여기 S1 구해보니까 5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 무조건. 나눠서. 다를 때는. 맞지? 같을 때는 이제 그냥 합쳐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다르면 이렇게 나눠서 써주라는 얘기지. 이해했지?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거. 이거 계속 나올 거야 뒤에 저 내용에서. 그래서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든 수열에 사용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만한 게 이제 뭐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에 좀 특징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우리 등차 수열의 공식이 뭐였지? 2분의 뭐였어? 2분의 뭐야 재민아? n 그 다음에 2a1 플러스 n-1 d 그치? 요거였잖아. 요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지. 맞지? 요건데 일단 n을 내가 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정리를 좀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정리를 다 했을 때 2분의 dn제곱에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식이. 그러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 n에 관한 2차 이하의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2차 이하의 식.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공차가 뭐일 수도 있어? 공차가 0인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2차 이하의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지. 그치?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네가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수열의 합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이 SN이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마이너스 4n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나왔어.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안 주어져.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안 주어지고 그냥 어떤 수열의 합 SN이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안 주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2차식이 나왔을 때는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아 2차식에 상수항 없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럼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끝이 아니라 아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구분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더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최고차항 계수를 보면 얘가 2분의 d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나와? 곱하기 2 하면 공차가 나오지. 그치? 곱하기 2 하면 2 약분되니까 공차 나오잖아. 맞지? 공차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항은 S1과 같다라고 여기에 공식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초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초항 공차를 다 아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 쉽지.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쉽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이걸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n-를 대입하고 전개한 다음에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 식도 길고. 그래서 등차 수열만이야. 등차 수열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쉽게 일반항을 구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럼 저기 앞에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 SN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n제곱 플러스 2n이잖아. 맞아? 그럼 일단 2차식 맞아? 그리고 뒤에 뭐가 없어? 상수항 없어. 그럼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맞지? 일단 그거까지 구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차를 구해봐. 공차는 최고차항 개수의 2배야. 얼마? 2. 2배 못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 1에다가 2 곱하면 되잖아. 그치? 2잖아 2. 그 다음에 초항 얼마? 초항은 1만 대입하면 되니까 3이잖아.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일반항 구하면 어떻게 돼? 2n 플러스 1 나오지. 끝났잖아. 이거보다 훨씬 괜찮지. 그치?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야. 모든 수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공식을 외우고 있고 그거의 특징이 좀 알기 때문에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됐지? 요거 숙지 잘 해야 돼. 계속 나와 이것도. 알았지?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거랑 이제 같은 세트로 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요거 지우가 왜 없어? 닮아? 방금 내가 썼던 게 SN이 n제곱 플러스 2n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2n 플러스 1로 구했어. 좀 쉽게 구했지, 그지? 이거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거의 식은 비슷한데 뒤에 차이가 상수항이 이제 2가 붙었지, 그지? 상수항에 플러스 2가 있잖아.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얘는 일단 이놈의 정체가 뭐냐면 얘는 수열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초항에서 예를 들어서 예시야. 예를 들어서 뭐 초항이 4 정도 나오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성립하는 예를 들어서 5, 7, 9, 11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초항이 뭔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차이가 2잖아. 근데 차이가 미친놈아 1이잖아. 차이 1이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다 얼마야?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다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삑사리가 좀 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을 성립하는 그런 좀 이상한 수열이 나오는 거야. 이놈의 정체가 이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차 수열은 아니야. 여기서 삑사리가 났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의 규칙을 만족하는 그런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름은 딱히 없는데 그냥 아깝잖아.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좀 뒤에 상수항이 붙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실제로 얘를 좀 구해보잖아. 봐봐. 일단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까 내가 썼던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n-1 제곱 플러스 2에 n-1 플러스 2로 가볼게. 자, 요거를 빼보잖아. 요거 둘을 빼보자. 요거 빼면은 좌변은 일단 an이 나올 거고 우변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잘 봐. 여기서 여기 뺄 거지. 빼면은 요 뒤에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가 사라지지.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던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요 처음부터 2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뺀 거랑 2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뺀 거랑 어차피 똑같지. 그렇지 않아? 어차피 빼면 뒤에 있는 상수는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뺐을 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2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앞에 거랑 똑같이. 식은 이렇게 나와.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넣으면 뭐 나와? 에이? 여기다 이렇게 5 나오지 5. 그치? 그러니까 초항은 5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초항은 5야.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내가 나열을 해보잖아. 그럼 초항이 5고 두 번째 항은 3이야. 세 번째 항은 다시 얼마냐? 5가 되겠네. 맞냐? 아니네. 두 번째 항이 얼마냐? 2가 5네. 이게 5고 세 번째 항이 7이고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인 거지. 그러니까 어때? 초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올 때 뭐가 났어? 삑사리가 났지. 그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뭐야? 다 이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잖아. 됐어? 이런 수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의 차이는 상수 차이인데 상수가 들어간 상태에선 등차 수열은 아니고 초항에서 삑살이 난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나와. 그러니까 이 식으로도 좀 문제에서 잘 나오는 편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항부터 뭐 네 번째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요 삑살이 난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방금 했던 SN에서 SN-1을 빼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이렇게 또 할 필요는 없어. 물론 SN에서 SN-을 빼서 구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조금 쉽게 하는 방법, 아까 그걸 조금 응용해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방법이야. 이것도 그냥 방법이니까 이 방법 따라서 잘 하면 돼. 일단 여기 뒤에 상수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정체를 알잖아. 얘가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성립하는 걸 알잖아. 그치? 일단 정체는 알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요 뒤에 있는 2가 없다고 생각을 해. 없어. 뒤에 2가 없어. 그 상태에서 공차 구해봐. 공차 얼마야?
공차는 2. 여기다 2배 하면 되니까 최고차항에. 그 다음에 초항 얼마야? 2가 없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야? 3이야 3. 요걸로 일반항을 일단 구해. 그럼 2n 플러스 1 나오지. 이렇게. 식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얘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요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 초항은 따로 우리가 이제 2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여기다가 진짜 초항을 구하는 거지. 1 대입해서.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5 나오잖아. 그치? 그럼 진짜 초항은 5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됐어?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그래도 좀 빠르지. SN에서 SN-를 빼는 것보다. 됐어? 그래서 요렇게 구할 거야. 이해했지?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계속 나올 거야 뒤에서. 알았지? 기억해야 돼. 요거 알고 모르고 그 푸는 속도 차이가 좀 크다. 알았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요걸로 계산을 잘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긴 하지.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식 형태로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 그지? 요거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일단 요거 대표 문제 좀 풀어볼게. 우리 그때 넘어갔던 13번 있지? 그거 잠깐 한번 풀어보자. 자, 요거 한번 보자. 73번.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거 만족하는 수열일 때 요 수열 AN에 대해서 A135 99까지의 합을 구하래. 일단 지금 식의 형태를 보니까 2차식 뒤에 뭐 없어? 상수항 없어. 그럼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맞지? 그럼 초항 구해볼게. 초항 얼마? 초항 3. 공차 2. 오씨. 아까 했던 거네. 일반항 뭐야? 2n 플러스 1이지. 맞아? 굳이 이거 안 나눠도 되지. 뒤에 상수항 없으니까 무조건 등차 수열 안 나눠도 되지. n이 2부터 뭐 이렇게 안 나눠도 돼. 그럼 끝났어. 일반항 구했어.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홀수항의 합이잖아. 그치? 홀수항의 합인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봐. A1은 당연히 3이고 A3부터 구해볼게. A3은 얼마야 그러면? 7이겠지. 왜냐면은 2칸 넘어갔으니까 공차가 2잖아 지금. 그러면 공차의 2배만 하면 되니까 2칸 넘어가서. 맞지? 그럼 공차가 7인 새로운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다시 이 수열은 초항이 3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요 수열을 내가 새로 이제 BN이라는 수열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수열 BN은 뭐야? 4n-1이라고 써도 되나? 맞지? 그치?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99까지면 항수 몇 개냐? 이거 일반항 굳이 안 구해도 됐겠구나. 몇 개야 이거 항수? 99까지면? 50개지 50개. 그치? 1부터 100까지가 이제 100개인데 거기서 홀수만 뽑았으니까 반띵하면 50개잖아. 맞지? 50개. 항수 50개. 일반항 안 구해도 됐겠네. 그냥 바로 구해볼게. 우리 합을 찾고 있는 거니까. 합은 2분의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50개에다가 그 다음 초항이 3이고 플러스 3 곱하기 2지. 초항의 2배. 6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는 4잖아. 맞지? 요거 계산하면 되지. 와, 어우씨, 무시무시한데 이거? 3에다가 2니까 얼마야 이거? 50 곱하기 얼마냐? 3 플러스 98. 98에다 3 더하면 얼마야? 50 곱하기 101? 그치? 얼마지? 5050. 5050. 맞지? 505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쪽으로도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서도 등비수열 부분 합이 주어진 등비수열 합. 어딨지? (22번이냐) 22번 아니잖아. 23번이냐? 23번? 아, 여기. 아씨, 근데 요거랑은 관련이 없는데. 잠깐만. 아, 24번이네. 여기 있네. 24번. 요거. 자, 요것도 한번 가볼게.
자, 마찬가지야. 이것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이번엔 등비 수열에 대해서인데. 자, 일단 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저게 성립한대. 자, SN을 계산해보면 10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지. 맞지? 요게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이야.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근데 아무튼 어떤 수열의 합이라 나왔어. 이때 일반항이 AN일 때 저거 구하래. 그러면 아까 배웠던 그 공식 그대로 SN-1을 구해서 빼볼게. 오케이? 공차 그거 얘기한 건 이제 등차 수열에서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0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00. 자, 여기서 한번 빼봐. 자, 빼면 얼마야? 좌변. 좌변 뭐라고 해? SN에서 SN-를 뺐으니까 AN이겠지, AN. 그래? 그럼 AN은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냐? 일단 얘 사라지네. 그치? 그리고 여기서 빼면 자, 요거를 뺄 때 지수 형태 같은 경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0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맞지? 그럼 여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써보면 10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0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10 빼기 1인 거잖아. 그치? 10 빼기 1. 그럼 이제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지금 형태가 쟤랑 똑같으니까 P 값은 9가 되고 Q는 아이 미친놈아 P는 9 그 다음에 Q는 10으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P 빼기 Q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등비 수열 요렇게 그냥 할게. 요렇게 원래 등비 수열도 이거의 특징이 좀 있긴 하거든. 등차 수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n에 관한 뭐 2차식 이런 형태처럼 얘도 특징이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 특징을 알면 뭐 그냥 근데 그거 알아도 사실 뭐 별로 차이가 없어. 이 방법이랑 이 방법이 지금 복잡하진 않잖아. 그렇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 길지 않고. 그치? 그래서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가도 돼. 맞지? 그거는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요렇게 등차 등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해보자. 요것도 하자. 요것도 다 못했으니까 15번 맞지? 그치? 요거. 자, 이건 이제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 등비 수열 합의 활용. 자, 어느 지역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가 50만 명이고 그 다음 이 중에 10만 명은 11년부터 2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라고 한대. 이때 이 지역에 전입자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라는 말이 등비 수열이란 얘기지. 그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라고 했을 때 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의 전입자 수의 몇 배인지 물어봤어. 그러면은 처음에 2001년의 전입자 수 있지. 2001년의 전입자 수 이거를 내가 그냥 A1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2002년은 A2고 2003년은 A3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했으니까 그 일정한 비율을 공비라고 할게. 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을 좀 이제 세워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는 총 50만 명이래.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이게 이제 전입자 수의 총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1 마이너스 공비 할까?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A1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20제곱이지. 20년 동안이니까. 맞아? 이게 총 50만 명. 그러니까 50이라고 쓸 수 있지. 식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이 중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전입자 수라고 한대. 그러면은 뭐야? 2011년부터 2020년까지라는 거는 이걸 기호로 써보자면 이런 거지. A11부터 시작해서 A20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2011년부터니까. 맞지? 여기가 10만 명이란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1-R분의 얘는 초항을 11번째 항으로 생각을 하면 A11이라고 쓸 수 있고 1-R의 항수는 10제곱이잖아.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가 10만 명이란 얘기야. 그럼 나머지 A1부터 해서 A10까지는 얘는 이제 1-R분의 A1에 1-R에 이것도 10제곱이네. 그지?
이거보다 이게 낫겠는데? 이거의 10제곱 얘가 이제 40만 명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치? 이거 이제 연립하면 돼. 이거 연립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요것만 해도 되겠다. 요것만 해도 될 것 같아. 자, A11이라는 걸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A1R의 1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등비수열이니까.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나눠봐봐. 얘분의 얘를 한번 해봐. 요거 분의 요거. 그러면 R1-R하고 10제곱, 1-R의 10제곱 날라가고 A1 날라가니까 R의 10제곱이 뭐 나와? 얘분의 얘니까 4분의 1 나오지.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20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의 전입자 수의 몇 배인지 물어봤어. 그럼 2021년의 전입자 수라는 거는 A21을 얘기하는 거거든. 얘가 A1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2001년의 전입자 수에. 근데 A21이라는 건 A1R의 20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A1 까고 R의 20제곱이 결국 K란 얘기인데 R의 20제곱은 이거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그치?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K는 얼마란 얘기야? 16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16분의 1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건 이제 활용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원리합계 한번 볼게.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라는 건 이제 원금하고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예금하고, 그치? 예금하고 적금에 대한 내용. 예금은 뭐야? 예금은 돈 넣어놓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필요할 때 빼서 쓰거나 아니면 뭐 이제 돈이 좀 많이 남으면 좀 이제 넣거나 좀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예금이고, 적금이라는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를 일정한 금액을 쌓아 놓는 거지. 그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에 이제 뭐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뭔가를 사겠다. 돈 모아갖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적금이지. 그래서 좀 달라, 조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금 적금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월이율하고 연이율이 있는데, 월이율 같은 경우는 월마다 이자를 주는 거고 말 그대로, 연이율은 연마다 이자를 주는 거지. 뭐 당연하지, 그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수부라고 기말불이 있어. 자, 요즘 이 단어는 잘 쓰진 않긴 하는데 그냥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랑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 그리고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에 적금을 내가 10만 원씩 들 거야. 10만 원씩 들고 한 6개월간 적금을 든대. 예를 들어서. 그럼 1월 1일에 내가 10만 원 넣었어. 그치? 그리고 2월 1일 한 달 지나면 또 10만 원 넣겠지, 그치? 맞지? 그 다음 3월 1일 한 달 또 지나면 10만 원을 또 넣을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이자는 일단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일이 됐어. 쭉 가다가 6월 1일이 됐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10만 원 넣겠지. 그치? 그럼 6번 넣었잖아. 근데 이 찾아가는 거는 6월 1일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6월 31일에 찾아가는 거지. 31일 맞나? 30일까지. 이렇게. 그치? 6월 30일에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하루만 더 지나면 뭐야? 여기서 하루만 더 지나면 뭐지? 7월 1일이잖아. 그러면 한 달 지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루 차이 정도는 그냥 한 달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의 채웠으니까 한 달을, 그치? 그래서 여기 전에 넣었던 것까지가 이자가 한 번씩은 더 붙어서 찾아가는 거지. 붙은 상태로. 오케이? 이게 이제 이런 게 기수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 됐어? 그리고 기말불이라는 거는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내가 10만 원 넣었어. 그리고 2월 28일에 10만 원 또 넣었어. 이런 식으로. 말에 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6월 30일이 됐잖아? 그럼 이때 또 10만 원을 넣는 거야. 근데 말에 넣었지, 그지? 그리고 내가 말에 찾아갈 거잖아. 그럼 이제 요 30일일 때 이때 싸그리 다 긁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30일 아침에 이제 은행문 열 때 가서 10만 원 넣고, 그 다음 은행문 닫기 전에
내가 넣어놨던 거 싸그리 다 모아서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었던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맞아?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냐,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냐, 그 차이야. 무조건 말에 가져가긴 할 거야. 근데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이런 거지. 오케이? 그걸 이제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어. 단리법, 복리법은 뭐냐면 이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단 단리부터 보면 내가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놨어. 통장에 100만 원 넣어놨어. 이때 월이율 한 10%라고 할게. 한 달 지날 때마다 10%를 주겠대. 어떤 은행에서. 미친 은행이지. 그럼 요거를 이제 한 달 지났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다가 요거에 대한 10%니까 100만 원에 10%를 더 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 달 지나면. 됐어? 그치? 그 다음에 한 달이 또 지났어. 그러면 다시 이 100만 원에다가 요거 10만 원이라 쓸게. 100만 원에다가 이 100만 원의 10%를 또 주는 거야. 10만 원 또 주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한 달이 또 지나면 어때? 100만 원에 10만 원을 또 주는 거지. 100만 원에 대한 10%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100만 원, 110, 120, 13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n개월이 지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식을 뭐라고 쓰냐면 100 플러스 10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굳이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그래? 100분의 10n?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됐어? 요게 단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원금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10%를 계속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복리법이라는 거는 100만 원이 처음에 있어. 100만 원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월이율 10%라고 하면 똑같아. 100 곱하기 100분의 10, 10%를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한 달이 또 지나잖아? 한 달이 또 지났을 때는 얘를 원금으로 보는 거지. 얘를. 통째로. 그러니까 요거 실제로 계산하면 지금 110만 원이잖아. 그치? 그럼 110만 원에 대한 10%를 주겠다고. 얼마야?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지. 11만 원. 그치? 11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다음 달에. 근데 얘는 뭐였어? 계속? 얘는 계속 10만 원만 줬잖아. 그치? 왜냐면 원금을 100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계속 10%만 계산해서 주니까. 근데 얘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이거를 원금으로 새로운 원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10%를 계속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 거는 11만 원 추가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21만 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달부터 단리보다 복리가 더 이득인 거지. 이해하냐 뭔 말이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한 달이 지났을 때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10%를 또 주는 거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10%를 또 추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을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한 번 더 곱하니까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또 지나면 여기다 또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한 번 또 곱해. 이거의 10%를 주니까 전체의 10%를. 그래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세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n제곱으로 가는 게 복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복리법이 같은 이율이라고 했을 때는 복리법이 훨씬 이득이긴 하지. 얘는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훨씬 빨리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단리, 복리. 맞지?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복리법이긴 해. 맞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원리합계를 계산할 건데 자 23번 한번 볼게. 자 일단 연이율이 4%고 1년마다 복리로 일단 연이율이 4% 연마다 주는 거지. 4%고 1년마다 복리로 준대. 복리. 그지? 그리고 매년 초에 100만 원 넣었어. 초에 넣었네. 그럼 뭐야?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기수불이야. 초에 넣었으면 기수불. 오케이? 1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했대. 그지? 적금이지. 적립했으니까. 이때 5년째 말에, 그치? 말에 찾아간다고, 항상.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래. 됐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풀 때 우리가 항상 그림을 좀 그려서 푸는데, 이렇게 풀어야 좀 헷갈리지가 않아. 자, 1회차 초에, 1회차, 맨 처음에 넣었을 때, 1회차 초에 100만 원 넣었어. 맞아? 100만 원 넣었지? 그 다음에 1년 지났어. 2회차 초에 100만 원 또 넣었어. 1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넣었던 100만 원의 이자가 붙어.
얼마가 붙어? 몇 프로? 4%가 붙어. 4%가. 그러면 100 곱하기 1.04라고 쓰면 돼. 그냥 1 플러스 100분의 4가 1.04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1년 또 지났어. 그러면은 100만 원 또 넣었어. 그지? 그리고 작년까지 넣어놨던 것들의 이자가 한 번씩 또 붙겠지. 1년 지났으니까. 그럼 100 곱하기 뭐야? 1.04의 제곱이고 100 곱하기 1.04. 됐어? 이런 식으로. 어차피 5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좀 다 써볼게 그냥. 그러면 1년이 또 지나면 100 곱하기 1.04의 세제곱이고 100 곱하기 1.04의 그 다음은 제곱이고 100 곱하기 1.04 그 다음에 100만 원 또 넣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년차 초, 5년차 초야, 5초. 5초 때는 100 곱하기 1.04의 4제곱이고 쭉 가다가 100 곱하기 1.04의 초니까 또 100만 원 넣겠지. 다 넣었어 이제. 넣는 건 끝났어. 맞지? 근데 언제 찾아간다고? 5년째? 말에 찾아간다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2030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얘는 2030년 12월 31일인 거지. 그러면 하루만 더 지나면 1년 채운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1년 찼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묵혀두는 거지. 뭔가를 추가로 또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혀두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자가 한 번씩 더 붙는다고. 1.04 이렇게. 그 다음은 100 곱하기 1.0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 또 100 곱하기 1.04의 5제곱이 이렇게 붙는 거지. 됐어? 이때 우리는 이만큼의 금액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얼마냐?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공비 얼마? 1.04. 초항은 그냥 얘라고 생각하면 돼. 항수 몇 개? 항수. 항수 몇 개야? 눈깔이 없나? 하나, 둘, 5개잖아. 1제곱부터 2제곱, 3제곱, 5제곱까지니까 5개일 거 아니야. 5개.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가는 거야. 이걸 따로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등비수열인 거 확인하고 초항, 공비, 항수 찾아서 대입하는 거지. 공식에다가. 그러면은 1.04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00 곱하기 1.04 그 다음에 공비 1.04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걸로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0.04분의 100 곱하기 1.04 곱하기 얘가 1.2니까 1 빼면 0.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계산 때려보면 얼마? 26에다가 52에다가 520이네. 그치? 520만 원 나오네. 됐어?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넣어놓은 건 500만 원 아니야? 100만 원씩 5번이니까. 그치? 근데 이자가 20만 원이 붙은 거지. 됐냐? 요렇게 계산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원리합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하나씩 써주면 돼. 그러면 좀 덜 헷갈려. 알았지?